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군산의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며 풍요로운 생활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별한 매년 한 번씩 나타난다는 신비로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는 보통 사람들이 지나칠 때는 평범한 해변처럼 보이지만 전설에 따르면 바닷물이 깊게 들어오면 저녁마다 신비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전설의 주인공은 한 소년, 이름은 수현이었습니다. 수현의 가족은 오랫동안 군산에서 어부로 살아왔고 수현은 늘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고 이따금씩 바다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노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께서 들려준 전설에 따르면 바닷가에서는 매년 특정한 밤에 요정들이 나타나 신비한 축제를 연다고 했습니다. 수현은 그 전설을 듣고 난 뒤로 마음속 깊이 바닷가의 신비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수현은 낮에 할아버지와 함께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돕고 밤이 되면 몰래 바닷가로 나가 신비로운 빛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드디어 그 전설적인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바다는 마법 같은 빛으로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수현은 조심스럽게 바닷가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해변에 닿을 때마다 모래가 반짝이는 달빛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 위에 떠오른 요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빛의 구슬을 든 채 하늘과 바다를 오가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요정들의 리더로 보이는 이는 수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은빛 날개를 가졌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다니 반가워요, 작은 인간.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우리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밤엔 우리가 바다의 소중한 것들을 돌려주는 날이에요. 요정들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의 조각을 바다로 떨어뜨렸고 그것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빛나며 모든 해양 생명체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수현은 그날 밤 요정들과 함께 춤을 춰 보았고 그들이 들려주는 옛바다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나 동이 트기 전에 요정들은 변함없는 미소와 함께 수현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 바다의 수호자가 되어주세요. 고마운 친구여. 이른 아침 수현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 밤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후 수현은 해마다 그 밤을 기다리며 군산의 바다를 지키는데 힘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바다의 소중함과 요정들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바다의 수호자가 되었고 군산의 바다는 항상 수현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빛을 발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에는 강력한 바다의 정령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 백호였다. 백호는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올라와 사방의 물결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백호의 본성은 사실 선량했다. 그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균형을 지키는 임무를 띠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다. 이러한 백호에게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다. 바로 그와 함께 바다를 지키는 푸른 해파리 아라였다. 아라는 무리를 이루지 않고 홀로 다니며 항상 백호의 곁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제물로 바쳐질 한 소녀가 태어났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고 수아의 탄생과 함께 바다에 거센 파도가 예고된 바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와 해파리를 달래기 위해 수아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다. 수아가 바다로 떠밀려갔을 때 그는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으로 자신을 성장시켰다. 바다의 중심부에 도달했을 때 수아는 백호와 아라를 만났다. 백호는 그녀를 보고 장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의 두려움은 바다가 아니 그들 스스로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네. 내가 그들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네. 수아는 백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손을 내밀었다. 아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러자 수아는 바다의 노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은 경이로운 힘으로 휩싸여 바다와 육지를 한데 묶는 어마어마한 파도를 창조했다. 이 힘은 부산 전역에 전해져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 않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들은 매일매일 바다를 친근하게 여기고 무언가를 배우려는 열애도 높아졌다. 베코와 아라는 이러한 변화를 즐기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아의 진정한 업적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두려움과 편견을 걷어내고 바다와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베코와 아라 덕분에 그리고 자신의 기지와 용기 덕분에 두 세계를 화합시키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다. 그렇게 부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희망과 감동으로 가득 찬 항구 도시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바다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 광양이 있었습니다. 광양은 자연의 신비와 사랑이 가득한 장소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광양의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 덕분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적의 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별은 달빛이 가장 밝은 밤에만 나타났고 그 순간 소원을 비는 사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며 이 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고 그녀는 가족과 함께 멀리서 이사를 온 참이었습니다. 서연은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서연은 높고 깊은 산 속이나 거친 바다에서도 겁내지 않고 탐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마을 오기에서 만난 할머니에게서 기적의 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매료된 그녀는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밤에 서연은 기적의 별을 보기 위해 마을의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이 마을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서연이 소원을 빌던 그 순간 기적의 별이 대답이라도 하늘별빛이 흐드러지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숲과 바다를 감싸 안으며 마을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이 순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따뜻함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이에 울타리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오해와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우연에 불과한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빈 소원은 광양마을에 작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의 별은 다시금 그 모습을 감추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그 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마법 같은 별이 아니라 그들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양은 별의 기적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별은 가끔씩 나타났지만 이제는 모두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무주 지역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주변에 어떤 숲과도 다른 마법 같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숲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 숲의 중심에는 높은 나무들이 하늘까지 솟아 있었고 나무들 사이로는 햇빛이 부드러운 금빛으로 꾸려졌습니다. 어느 날 이 마법의 숲 근처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지민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항상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신비로운 숲의 전설을 좋아했고 직접 그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숲은 오래된 신들이 보호하고 있으며 특별한 날에는 숲속에서 신비로운 존재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민은 친구들과 함께 숲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뭔가 특별한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숲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며 넘치는 자연의 소리와 냄새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숲속에서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생명체들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로는 반짝이는 작은 불빛들이 춤추고 있었고 그 빛들은 무언가 신성한 존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민과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숲 깊숙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숲의 중심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숲은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해졌고 그들은 신성한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숲의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 옆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웅장한 모습에 신비로운 사슴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슴은 범상치 않아 보였고 그 뿔에는 신령 같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지민 일행을 천천히 쳐다보며 마치 무언가 중요한 전언을 전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지민은 자신이 그동안 상상해 왔던 모든 전설이 진실임을 느꼈습니다. 사슴은 다가와 지민 주위로 원을 그리며 걸었고 지민은 그 순간 신비한 뭔가가 자신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슴은 이내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지만 지민의 마음속에는 그 존재가 남긴 깊은 인상이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지민과 친구들은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었고 그 후로도 숲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지민에게 그 경험이 바로 무주의 신비로운 숲과 그 숲을 지키는 신들의 축복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무주 지역의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숲을 더욱더 소중히 여겼고 지민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무주의 특별한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무주의 숲은 그 신비로움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